노후 파산, 먼 훗날의 이야기라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실제로 노후 파산은 100세 시대에 우리가 꼭 생각하고 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노후 파산이 젊었을 때 놀면서 살았던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일생을 직장에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노후 파산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노후에 가족이나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저축해 놓은 돈을 모두 소진하게 되고 노후 파산이라는 비참함에 내던져지게 되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노후 파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시간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NHK가 밝힌 충격적인 노후 파산의 실상. 나이 들수록 파산에 가까워지는 사회, 현실을 직시해야 미래가 보인다. 노후 파산이란 의식 주 모든 면에서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인의 비참한 삶.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기와니시 신이치 83세 씨. 목수 아버지를 뒀던 기와니시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수습 목수가 된 이래 목수 외길을 걸어왔다. 70세가 되었을 무렵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사다리에 올라가지 못한 것을 계기로 은퇴했다. 기와니시 씨는 50여 년 동안 목수로 일해왔지만 기업의 후생연금은 없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만을 받고 있다. 게다가 보험료를 내지 못한 시기가 있었던 탓에 최대 금액이 아니라 월 6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것이 수입의 전부다. 당연히 이 돈만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금을 헐어가면서 생활하고 있다. 가와니시 씨처럼 자영업이나 농업 등에 종사한 까닭에 후생연금 없이 국민연금에만 의지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은 독거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최대 65만 원 정도의 수입에서 광열비와 보험료 같은 필수 지출을 하고 나면 수중에는 거의 돈이 남지 않는다. 식비 등의 생활비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 끼 식비를 1,000원 정도로 억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적자라고 한다. 이것 말고도 3년 전에 전립선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은 뒤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달에 한 번 주사를 맞고 있는데 보험 적용을 받아도 한 번 주사를 맞을 때마다 4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한다. 당뇨병 등의 만성병 치료와 함께 주사 비용도 계산해 넣으면 평균적으로 한 달 의료비가 거의 10만 원에 가까워진다. 가와니시 씨는 사실 적자를 내지 않고 싶었다. 그러나 의료비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만약 암이 재발이라도 하면 그때는 정말 노후 파산을 피할 수 없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런 까닭에 식비 등을 최대한 아끼며 살고 있음에도 적자를 피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예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의료비를 아끼다가 병이 악화되기라도 하면 입원이나 수술 등으로 지출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는 절약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없어서 계속 지출한 결과 예금이 점점 줄어들어 노후 파산에 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와니시 씨는 이미 예금이 다 떨어질 날을 직접 계산하기 시작했다. 월 30만 원의 적자를 예금으로 메운다고 계산하면 5년 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겁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 예금도 바닥이 날 테니 그 전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일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 그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의 현실이다. 노후 파산. 우리나라보다는 노후 정책이 잘 되어 있다는 일본 사회에 숨겨진 충격적인 노후의 실태를 알려주는 책이다. 노후 파산은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착실하게 연금을 부었고 직장에 온몸 바쳐 일했지만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 맞이한 건 노후 파산이었다. 저마다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해왔던 평범한 사람들이 노후 파산의 위기에 몰렸다는 현실이 드러나자 일본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이 책은 2014년 NHK 스페셜 노인 표류 사회 노후 파산의 현실을 바탕으로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세한 내용까지 포함해 쓰여졌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노후 파산을 보며 한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후가 찾아오리라고는 예상도 못했지. 노후 파산의 계기는 병이나 부상 등 나이를 먹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다. 특히 부양해줄 가족 없이 홀로 살고 있을 경우는 의료비나 돌봄 서비스 비용이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온다. 아직 버틸 만한 동안에는 병원에 가지 않고 최대한 참아보지만 언젠가는 중병으로 발전하거나 알아눕게 되어 방문 돌봄 서비스 또는 방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날이 찾아오며
그 비용을 자력으로 부담할 수 없을 경우는 생활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연금만으로 빠듯하게 생활을 꾸려나가는 상태를 노후파산으로 정의한 것이다. 더 큰 모순은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생활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금 다가올 노후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당장 자신의 부모나 가까운 사람이 노후파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노후파산은 바로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는 일상이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노후 같은 건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매일이 바쁘고 매일이 즐겁지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왔는데 설마 이런 노후를 맞이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가족들에게 폐를 끼칠 바에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고령자가 적지 않다. 이것은 현역 시절에 열심히 일해 당당히 살아남았다는 자부심일지도 모르고 젊은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것에 대한 미안함인지도 모른다. 돈이 없는 것,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보다 제가 더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친구와 지인을 잃었다는 것이지요. 가난이 뭐가 괴로운가 하면 말입니다. 주위에는 친구들이 전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노후 생활, 쾌적한 노후 생활은 돈에 달려 있다.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고령자는 적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노후 파산의 무서움은 아주 서서히 다가온다는 데 있다. 생활고에 빠져 집을 팔거나 예금을 조금씩 걸어서 쓴 끝에 최종적으로 노후 파산에 처하고 말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압박을 받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공포가 장기간 계속된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정말 재산이 다 떨어지면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생활보호를 받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의료비나 돌봄 서비스까지 절약하는 것이다. 그것이 병이 악화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절약임에도 말이다. 이 방송이 나간 후 젊은 세대의 반응에 의외였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돈을 모아놓지 않으면 저도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 진짜 문제는 노후 파산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정규직 고용 등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부모에게 기대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지만 결국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노후 파산일 수도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 책의 내용은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라 더 안타깝다. 책을 읽으면서 내내 마음이 무겁다. 노후 파산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령이 되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저금해 놓았던 돈은 예기치 못한 일들로 소진될 수 있다. 노령에는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 파산에 처한 고령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 그 외에도 사회와 단절되고 삶의 의욕이 꺾이면서 우울함이 커진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가 일본과 비교했을 때 딱히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만큼 각자 도생으로 살아갈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자. 이 책이 우리 사회의 노후 파산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고령자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